이지혁이 들은 건 고작 한 문장이었는데요. 그 한 문장이 조옥래의 죽음을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약속이 얽힌 사건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조옥래를 떠나보낸 집은 아직도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느낌이었어요. 말이 적어질수록 공기가 무거워지고 무거워질수록 사람은 더 고집스러워지잖아요. 이상철이 딱 그랬습니다. 이상철은 원래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라 위로를 받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더 정확하게 행동하고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요. 그 아무렇지 않은 척이 가족들한테는 제일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김다정은 머리가 지끈거릴 때마다 지금 내가 흔들리면 집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 이지혁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비혼주의라는 원칙이 사실은 자기 마음을 통제하기 위한 마지막 울타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의 입에서 평소와 전혀 다른 말투를 들었습니다. 이상철이 지은호에게 반말로 묻는 소리였어요. 그 약속 아직 유효하지? 이지혁은 그 순간 발이 딱 멈췄습니다. 지은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그 지은호와 아버지 이상철이 약속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머리를 세게 때리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이상철이 그 말을 너무 익숙하게 꺼냈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처음 나온 단어가 아니구나. 이지혁은 단번에 그렇게 느꼈어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평소처럼 해맑게 웃는 말투가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담담해진 말투였습니다. 아저씨 지금은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지혁 씨가 알면. 이지혁은 그 말에서 더 숨이 막혔어요. 지혁 씨가 알면 안 되는 약속이라니. 누가 누구에게 숨기고 있는 건지, 왜 숨겨야 하는 건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조옥래가 떠난 뒤에 이 약속이 다시 움직이는 건지. 이지혁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통화 소리를 더 듣고 싶지 않았는데도 귀가 저절로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상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조옥래 어머니도 그 얘기했어. 그날 가기 전에. 조옥래의 이름이 나오자 이지혁은 속으로 아주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조옥래가 그날 가기 전에 했던 얘기. 그 얘기를 왜 지은호와 이상철이 알고 있지? 이지혁은 조옥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벅찼는데 이제는 조옥래가 무언가를 남기고 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슬픔 위에 의심이 얹히면 사람은 애도조차 제대로 못합니다. 이지혁이 딱 그랬어요. 그날 밤 이지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상철을 붙잡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지혁이 말끝을 삼켰을 텐데 조옥래가 떠난 이후로는 집안의 질서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흔들린 자리에서 사람은 결국 진짜 말을 꺼내게 됩니다. 아버지, 지은호 씨랑 무슨 약속이에요? 이상철의 눈이 굳었습니다. 너 남의 통화를 왜 엿들었냐? 이지혁이 바로 받아쳤어요. 남이요? 우리 집 얘기처럼 들리던데요. 할머니 이름까지 나오던데요. 이상철은 잠깐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지혁에게는 맞다는 대답처럼 들렸어요. 이지혁은 분노가 올라오는데도 애써 숨을 골랐습니다. 감정으로 말하면 관계가 깨진다는 걸 이지혁이 제일 잘 아니까요. 그런데도 목소리가 떨려요. 그 떨림이 이지혁 자신에게도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김다정이 조용히 들어왔는데요. 김다정은 머리를 누르는 듯이 이마를 만지면서도 두 사람 사이를 보자마자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김다정은 이런 집안 분위기를 너무 잘 알아요. 누군가가 말을 못할 때는 말 못하는 이유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두려움일 때가 많다는 걸요. 상철 씨 지여가 지금은. 김다정이 말리려 했는데 이상철이 오히려 김다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다정아, 너는 쉬어야 돼. 그 말이 또 김다정을 흔들어 놨어요. 김다정은 쉬어야 된다는 말이 배려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너는 모르는 게 낫다처럼 들렸거든요. 김다정의 표정이 살짝 굳었고 그걸 이지혁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더 확신해요. 이건 나만 숨긴 게 아니다. 엄마도 어딘가에서 막혀 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선이 생겼습니다. 이상철은 더 말이 없어졌고 이지혁은 더 차가워졌고 김다정은 더 불안해졌어요. 이수빈은 그런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피했습니다.
이수빈은 원래 밝게 덮어버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수빈은 웃고 싶은데 웃으면 죄책감이 올라오고 울고 싶은데 울면 약해 보일까봐 싫고 그래서 그냥 계산으로 버텼습니다. 이 집이 무너지면 내 계획도 끝이다. 이수빈은 그 현실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계산이 더 위험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박성재는 원래 이 지역의 절친이고 겉으로는 여유 있어 보여도 속은 늘 복잡한 사람이잖아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하고 있고 그 마음을 오래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수빈이 다정하고 밝은 말투로 다가오니까 박성재는 솔직히 편해졌어요. 지은호처럼 나를 긴장시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수빈은 그걸 압니다. 이수빈은 사람 마음의 빈틈을 빠르게 읽어요. 그게 이수빈의 생존 방식이었고요. 오빠, 요즘 지혁 오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박성재는 웃는 척했는데요. 지혁이가 원래 그런 애잖아. 이수빈이 가볍게 던지듯 말합니다. 근데요, 우리 집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조옥래 할머니 일도 그렇고. 박성재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조옥래라는 이름이 나오면 박성재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왜냐면 박성재는 이미 집안에서 프로젝트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그 프로젝트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사람 관계를 갈라놓는 성격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말을 돌립니다. 수빈아, 그런 얘기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수빈은 웃으면서도 확신하듯 말했어요. 오빠, 깊게 들어가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가족은 지금 버티는 중이거든요. 그 한마디가 박성재를 찔렀습니다. 박성재는 돈이 많아도 집안에서 늘 너는 이 집안 사람일 뿐이라는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잖아요. 특히 고성이가 들어온 뒤로는 더 그랬고요. 고성이는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사람을 통제하는 데 능숙한 사람입니다. 고성이는 박성재를 아들로 대하기보다는 가문을 굴리는 도구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어요. 박성재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버지 박진석 앞에서는 늘 웃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 박진석은 호탕하고 거침없지만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무섭게 차가워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박성재는 결국 박진석에게 물어버립니다. 너무 오래 참으면 사람은 터지거든요. 아버지, 요즘 집에서 프로젝트 얘기 나오던데 그거 조옥래 할머니랑 관련 있어요? 박진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답이었어요. 박진석은 큰 소리로 웃어넘기려 했는데 웃음이 어색하게 끊겼습니다. 성재야, 그런 이름을 왜 내가 꺼내? 박성재는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러니까요. 왜 하필 그 이름이 우리 집에서 나와요? 박진석이 그 순간 고성의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 시선 하나가 박성재의 속을 더 뒤집어 놨어요. 아버지는 알고 있는데 말 못한다. 박성재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가족이 말 못하는 것을 핑계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요. 그 다음 날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지은호의 가게 쪽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평소처럼 밝은 척했는데요. 사실 지은호는 요즘 웃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엄마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 분위기가 흔들리면 자기 탓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식당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말투는 공손한데 눈은 차갑고 말은 부드러운데 내용은 협박인 사람. 그 사람이 정순이에게 가게 리모델링이니 임대 조건 변경이니 하는 말을 꺼냈고 지은호는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자리를 비켜라는 말입니다. 지은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그 사람이 종이를 내밀었는데요. 거기에는 낯익은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로고를 보자마자 속이 얼어붙었어요. 왜냐면 박영나가 말했던 그 프로젝트가 떠올랐고 박영나의 엄마 고성이가 떠올랐고 이상철이 했던 그 약속이 같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지강호가 옆에서 그 종이를 슬쩍 보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누나, 이거 돈 되는 거야? 그냥 사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은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은호는 동생 지강호가 왜 이렇게 생각 없이 굴 수 있는지 알면서도 그 순간은 정말 마음이 꺾일 뻔했어요.
지강호는 욕심은 많고 노력은 적고 불만이 많아서 늘 쉽게 돈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늘 가족을 다치게 했어요.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강호, 너 지금 그 소리 하지 마. 지강호가 비웃듯 말하죠. 누나는 맨날 나만 나쁜 놈 만들지. 근데 누나도 지금 무서운 거잖아. 그 말이 맞아서 더 아팠습니다. 지은호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은호는 무서워도 버티는 사람인데 지강호는 무서우면 도망치거나 팔아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바로 그때 이상철에게 지은호가 문자를 보냅니다. 아저씨, 약속 지키려면 지금 움직여야 해요. 저희 집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이 문자 하나가 이상철을 흔들어 놨습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한 사람이라 약속이라는 말을 가볍게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철이 지은호와 약속을 공유했다는 건 이상철이 진짜로 무언가를 떠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철은 그날 밤 결국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김다정은 그걸 보고 바로 알아차렸어요. 이상철이 집 밖에서만 말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상철 씨 어디 가요? 이상철은 대답 대신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어요. 다정아, 내가 알면 다칠 수 있어. 그 말에 김다정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김다정은 다칠 수 있어라는 말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조옥래 사고 이후로 가족들이 서로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조심해. 위험할 수도 있어.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그 말들이 결국 가족을 지키는 말이 아니라 가족을 더 고립시키는 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이지혁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가게로 가요. 이유를 머리로 정리하지도 못한 채 발이 움직였습니다. 이지혁은 자기가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싫었습니다. 고백을 거절해놓고 이제 와서 지은호의 주변을 맴도는 게 너무 비겁해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안 가면 더 무서웠어요. 지은호가 약속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지은호가 흔들리면 모든 게 터질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감정이 들킬까 봐요. 이지혁이 먼저 말합니다. 지은호 씨, 우리 아버지랑 무슨 약속이에요?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솔직하게, 그러나 끝까지는 못 말하는 얼굴로 말해요. 지혁 씨,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조옥래 할머니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이지혁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왜 지은호 씨한테?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어요. 제가 정순이 엄마 가게 일로 사람들 많이 만나요. 소문도 빨리 듣고요. 할머니가 그걸 이용한 거예요. 이용했다는 말이 싫으면 부탁한 거고요. 이지혁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조옥래가 지은호에게 부탁했다. 이상철과 약속이 생겼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다시 움직인다. 이지혁은 그 연결고리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그 연결은 사고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그 순간 또 다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박영라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박영라는 평소처럼 우아하고 차분한 표정이었는데요. 그 차분함이 그날은 더 서늘했어요. 박영라는 지은호를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은호 디자이너님, 엄마가 움직였어요. 지은호가 숨을 삼킵니다. 고성애 씨가요? 박영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지혁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재혼 상대이고 권력 욕심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영라는 고성희의 딸이며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이죠. 이지혁에게는 박성재로 이어지는 이름입니다. 우정이 갑자기 사건으로 연결되는 느낌. 이지혁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엉켜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박영라 옆에는 이지환이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지내고 있고 요즘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눈빛이 남아있는 상태였잖아요. 이지환은 가게 안 분위기를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거 단순한 인테리어 일이 아니다. 이지환이 낮게 말해요. 형, 이쪽도 엮였어. 이지혁이 이지환을 쳐다봅니다. 너는 뭘 알고 있어? 이지환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박영나 씨가 엄마 몰래 움직이려고 해. 근데 그게 위험해. 엄마가 단순히 화내는 성격이 아니라 사람을 정리하는 성격이더라. 정리라는 단어가 공기를 바꿔놨습니다. 사람을 정리한다. 그 말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지혁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조옥래의 사고, 지은호와 이상철의 약속, 고성희의 프로젝트, 박영나의 비밀, 이지환의 직감 모든 조각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성재에게서 이지혁에게 전화가 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빠릅니다. 지혁아, 우리 집에서 프로젝트 얘기 나왔어. 근데 내 할머니 이름이 나왔다. 이지혁은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박성재가 다시 말합니다. 나도 믿기 싫은데 고성희가 그 이름을 꺼냈어. 그리고 아버지는 말리려다가 멈췄어. 이 한 통의 전화가 이지혁을 완전히 갈림길에 세웠습니다. 박성재를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아버지 이상철을 지켜야 할지, 캐물어야 할지, 지은호를 멀리해야 할지, 더 가까이 있어야 할지. 이지혁은 머리로는 정리를 하고 싶은데 심장이 먼저 선택을 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로 버텨온 사람이라 관계가 책임으로 바뀌는 순간을 제일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책임이 싫어서 피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이 위험해 보였어요. 그날 밤 김다정은 결국 이상철의 방 앞에서 잠깐 멈춰섭니다. 김다정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지금 들어가면 나도 무너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다정은 문고리만 잡고 조용히 말해요. 상철 씨, 나 진짜 무서워요. 숨기는 게 진실이든 아니든 숨기는 동안 우리 가족이 갈라질까봐. 문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김다정의 심장을 더 조여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조옥래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한 번 더 울립니다. 이번엔 음성이 아니라 짧은 문자였는데요. 이상철이 보려고 했던 그 문자가 우연히 이지혁의 눈에도 들어와 버립니다. 지혁아, 내가 들은 약속은 너를 묶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깨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프로젝트를 말한다면 먼저 지은호를 지켜라. 그리고 지환을 믿어라. 이지혁은 그 문자를 읽고 얼굴이 굳습니다. 지은호를 지켜라. 지환을 믿어라. 조옥래가 왜 이런 말을 남겼는지, 왜 하필 지은호인지, 왜 지환인지,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왜 조옥래의 마지막 메시지에까지 들어오는지 이지혁은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이지혁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엄마, 이건 나한테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야. 이미 시작됐다는 말이야. 여기서 이야기는 일부러 멈춰야 합니다. 이상철과 지은호의 약속이 정확히 무엇인지, 고성희가 말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권력 싸움인지, 박진석이 정말 몰랐던 건지 알고도 모른 척한 건지, 박성재가 우정과 가족 사이에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박영나가 엄마 고성희에게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탈출인지 함정인지, 지강호가 돈에 흔들리며 어떤 선택을 저지를지 아직 풀어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조옥래의 빈자리는 끝이 아니었고 그 빈자리를 중심으로 약속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지혁과 지은호와 이상철과 박성재와 고성희까지 모두가 한 번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판 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